자, 56페이지예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제4절이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 파트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는 먼저요. 효력 발생 시기를 어떻게 정할 거냐부터 우리 민법 111조에 규정되어 있네요. 당의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발생 시기에 관한 것인데, 자, 이 의사표시는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있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표시는, 그죠? 유형을 따지자면.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라고 하니까, 우리 민법에 111조에서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선언해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도달주의 원칙. 이게 선언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 안에서 거래할 때 말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거래할 때는 반드시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달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자, 그것은 우리 교재예요. 57페이지에 하단에 양갈로 4번에 있죠. 여기에 보면 도달의 의미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나왔어요. 도달이란 당의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서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됩니다. 그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순간에 도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 의미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민법의 태도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요. 도달주의 원칙에 예외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도달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그 상대방한테 발송만 해버리면 이미 그 발송한 의사표시 내용이 상대방한테 효력이 발생해버렸다라고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외 규정으로서 이걸 우리는 발신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 상황은요,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발신주를 정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재는요, 57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민법이 예외적으로 발신주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요. 대표적인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거기 모아놨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즉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 니은, 사원총회 소집 통지, 즉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입니다. 디귿,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리얼, 채무 인수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미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를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요 내용은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요것은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죠? 시험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니까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도달주의 개념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요걸 말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발송만 하면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즉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이러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이렇게 우리 민법 111조에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여기에는 규정이 원칙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요, 그 의사표시를 밖으로 명백히 드러내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자,
라고 해서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당의 그 의사표시를 밖으로 명백히 끄집어내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그게 이제 표백이라 그래요. 그 표백 상태가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자. 이걸 표백주의라 그래요. 다만 만약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우리 민법상에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서 그 발생 시기를 효력 발생 시기를 결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결정된 그 시기가 바로 효력이 발생 시기죠. 예컨대 유언행위요. 유언자의 유언행위. 이 유언행위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한 개로 이어지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유언은요, 유언자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예요. 자, 이때 우리 민법은 뭐라고 해놨냐면 이 유언의 효과는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이렇게 했네요. 그 유언의 의사표시를 한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 놨어요. 그러면 표백한 때가 아니라 즉 유언을 형식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을 때가 아니라 그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개별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 개별 규정 그 개별 규정에 따라서 효과를 부여하겠다. 이래 되겠죠. 그러나 원칙 이런 개별 규정이 없다면 우리는 표백주의, 즉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다.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고 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면 그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예들이 있겠죠. 그게 57페이지 하단에요.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도달로 볼 수 없는 경우 사례를 이렇게 판례가 각각 보고 있죠. 예컨대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내용 증명 우편물로 발송했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그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라고 추정해도 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말이죠. 도달로 볼 수 없는 것, 예컨대 보통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그것이 발송되었다고 해서 그게 도달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야. 보통 우편의 경우는. 이렇게요. 우리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이런 내용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도달주의를 취하면 우리 교재 58페이지에 가면 만약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불착되거나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는 연착되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불착,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바로 표의자에게 돌아갑니다. 표의자의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도달주의를 취한 결과다. 그죠? 그 다음에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겠죠? 도달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달을 해버리면 철회 불가능하다. 그죠?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민법 111조 2항에 있습니다. 111조 2항이 뭐라 했냐면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지를 발송한 후에 보낸 후에 사망하거나 표의자가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즉 표의자가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받거나 한정 후경 개시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언제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뒤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이나 제한 능력이 되었다는 이 사유는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여기에 표의자의 사망이라든지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라는 이 사실은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는 여기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무영향이다. 그래, 이 말은 뭐냐? 이 발송한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도달주의 원칙이니까 도달되면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의자가 사망하든 제한 능력자가 됐든 이미 발송한 그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발송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도달주의 원칙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도달주의가 상대방에게요. 도달했잖아요. 상대방 수령했죠. 상대방 수령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수령 무능력자인 제한능력자다. 상대방 당에 수령한 상대방이 이 사람이 만약에 제한능력자더라. 이래요. 당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을 당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민법은요, 이렇게 하네요. 이때 제한능력자는 전부 다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수령했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자, 이때 수령 무능력자라는 것은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표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사표시하는 표의자. 이 표의자는 이 상대방인 수령 무능력자인 제한 능력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로 이 의사표시를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했다.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죠. 표의자는 수령한 상대방이, 받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모두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의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니까 표의자 당신은 당신이 상대방한테 발송한 그 의사표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다. 효력이 상대방한테 발생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 의미는 그 물론 거기에 수령한 상대방 있죠. 수령한 상대방 측에서는요. 상대방 측에서는 그 도달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상대방 측이에요. 여기 이쪽에서는요, 야, 당신 의사표시, 표의자야, 당신 의사표시가 내한테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철회 못한다. 이런 주장을 상대방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렇게 상대방은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 자, 이런 의미를 요게 수령 무능력자와 관련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수령 무능력자는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 취급해요. 이렇게 제한 능력자 모두는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제한 능력자는요, 우리 민법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법정 대리인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면 이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수가 있겠죠? 이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이 말이죠. 즉, 제한 능력자가 수령했구나라는 사실을, 수령한 사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달을 안 경우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표의자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 가능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 여기는 수령 무능력자가 상대방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자기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어서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요. 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하나, 제한 능력자가 수령했을 때 상대방으로서 수령했을 때는 그 표의자는 스스로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장을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 스스로는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때부터가 뭐예요?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그때부터 자신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이렇게요.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라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을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겠다. 이게 뭐냐? 수령 무능력자 제도를 합니다. 이것을 수령 무능력자 제도를 한다. 자, 우리 민법의 수령 무능력자는요, 어떻게 하죠? 제한 능력자를 모두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해요. 제한 능력자를 모두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한다. 수령 무능력자는 개념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에 어떤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한 것은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규정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는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도달주의를 취하면 상대방한테 도달시켜야만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대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상대방 불명인 경우요. 상대방이 누군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 자식체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상대방한테 도달시킬 수 있나요? 도달이 어려워요. 도달. 이 도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불명 또는 상대방 소재 불명일 때 도달시키는 방법이 있다. 요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냐? 바로 민법은 공시 송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 송달 제도가 뭐냐?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 소재지를 모를 때 그 상대방한테 도달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걸 공시송달 제도라 그럽니다. 이렇게. 자, 이때 공시송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네요. 먼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불명하거나 상대방 소재가 불명할 것. 그죠? 둘 중에 하나. 객관적으로. 객관적 요건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도달시킬 표의자요. 표의자는 이러한 상대방 불명, 상대방 소재 불명에 관하여
부주의가 없을 것. 이 말은 뭐예요? 무과실일 것. 이 말이죠. 표의자는 무과실일 것.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갖추면, 그럼 이때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상대방 불명이니 상대방 소재 불명이 항상 객관적이죠. 그러나 표의자 과실이 있느냐 하면 주관적이죠. 이건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 표의자가 공시송달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보여줄게 하는 것은 바로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표의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이걸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 요건,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 불명, 상대방 소재 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표의자가 이 상대방 불명, 상대방 소재 불명에 대해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서 찾으려고 노력했었다. 그래서 과실이 없다. 이런 모르게 된 사실에 과실이 없다라는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법원은요, 드디어 이 청구를 받아들여서 계시장에 계시를 명하거나 계시, 아니면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명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인터넷상에 바로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전자적 방식으로 이것을 공고할 수도 있다. 이 계시 공고를 명합니다. 그 내용을, 이 표의자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해야 할 그 의사표시 내용을 이렇게 종이 안에다가 만들어서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공고합니다. 일간신문, 전국지 일간신문에다 공고하거나, 아니면 관보에 공고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그 명령하면 여기에 법원 공무원이 게시 공고 하겠죠? 하면 이때부터 게시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이렇게 2주가 경과하면 그때요. 이때 도달로 간주해 버립니다.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라고 간주해 버립니다. 간주. 이렇게 도달을 간주해서, 그러면 효력이 그 의사표시 내용 있죠? 표의자가 의사표시 하려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만약 이것을 공시송달을요, 외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2개월이 경과해야 돼. 외국에서 할 때 2개월. 국내에서는 2주가 경과하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달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달로 의지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이런 내용이 공시송달 제도라고 그래요. 공시송달 제도. 이게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58페이지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부터 한번 볼까요? 자,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를 받은 때, 수령한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하지 못한다. 즉, 표의자가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주장 못해요. 도달되었으니까 효력 발생했다. 못해요.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래 하지 않았다. 안 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즉 59페이지요. 이거는 민법 1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표의자가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표의자가 무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불명이죠.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 소재 불명이죠. 이런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서 송달할 수 있다 했죠. 송달이라는 것은 우편을 통해서 갖다 보여주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공적기관에서 도달시키는 것을 송달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것은 효과나 보시죠. 효과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고한 날로부터 2주 1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기냐? 도달로 간주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다만 외국에서 할 경우에는 2개월이 필요하다.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의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또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도달시켜서 효력이 발생하는 이 원리를 쭉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대리라는 또 제도를 배우게 돼요. 대리,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 세 당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법률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